자, 이어서 모닝 스탠바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야 될 이슈들 거기에다가 종목까지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는 그야말로 실적의 향연인 것 같습니다. 오늘장 실적에 따라서 또 관련된 종목들도 연결성이 높은 것들이 꽤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체크 포인트 가져갈까요? 네, 이 실적에 따른 증시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졌죠. 지수가 좋을 때는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을 하는 시기에는 실적에 대한 중요도가 좀 떨어집니다. 어떤 섹터, 주도하고 있는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장의 자금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향후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제는 지수의 상승이 좀 정체되어 있죠. 일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거나 횡보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 펼쳐지고 있는데, 이때에는 지수가 멈춰 있을 때에는 우선 시장이 나쁜 건 아닙니다. 시장이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향후의 상승을 다시 하려는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 안에서 섹터별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라는 섹터가 올라가면 B 섹터는 좀 쉬거나 조정받고요. C 섹터도 쉬거나 조정받는데, 그 다음에 다시 B가 올라가죠. 그럼 A하고 C가 쉬거나 조정받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수는 좀 어느 정도 묶어두면서 그 안에서 사고팔고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이 섹터들의 공통점이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도 실적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의 종가만 보면 사실 거의 못 올랐죠. 러셀만 좀 다릅니다. 중소형주가 중심이 된 러셀을 2천만 1%가 상승을 했고요. 다우, 나스닥, S&P 다 0.1에서 0.2 정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우선 사실 이 시작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상승했는데, 근데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왔죠. 그러면서 시장 결국은 종가에는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테슬라와 비자가 이 시간 외로 보면 좀 하락을 했고요. 알파벳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상승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락을 하긴 했지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상승을 한다라는 점. 이 반도체 기업, 반도체주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까지는 좀 아니고요. 알파벳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올랐다라는 점.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향후에 25년도가 좀 더 좋아질 것이다. 조금 멀어진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이 조정이 일부 좀 나왔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조정이 굉장히 큰 폭은 좀 아니기 때문에 이 크게 굉장한 우려감까지는 안 가지셔도 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만큼 실적에 있어서, 그리고 실적의 눈이 지금 실적, 2분기 실적이 아니라 향후 뒤를 보고 있습니다. 3분기와 4분기를 보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까지 좀 같이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국내 시장으로 이제 넘어오면,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좀 쉬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 전일 같은 경우 보면은 물론 긍정적인 점이 있죠. 4일 동안 외국인이 팔았고 4일 동안 조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거래일 전, 그러니까 5거래일 이 7월 16일 조정받기 전 이 종가를 보면 2,866포인트였고요. 그러니까 그저께 월요일 날 종가가 2,763포인트입니다. 4일 동안 103포인트 하락했거든요. 꽤 많이 빠졌죠. 그런데 전일 같은 경우 반등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10포인트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우선 최근에 조정받으면서 며칠간 조정받으면서 쉬었었던 반도체와 자동차가 상승하는 종목들 안에 꽤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자동차가 크게 힘을 냈었다라는 점. 은행주들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또 올라갔죠. 삼성전자도 최근에 조정 계속 받았었는데 이틀 동안 조정 좀 강하게 받고 4% 좀 넘게 하락했죠. 그리고 다시 반등을 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긍정적인데, 어제 같은 경우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아직 우려스러운 부분이 해결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첫 번째는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이 어제는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11조 5천억. 여전히 최근 평균치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장중 내내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아직 마무리가 된 부분을 확인을 못했죠. 조금 더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2,700을 하회하고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아직 마무리되진 못했다라는 점, 그리고 기관은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부담으로 남았는데, 뭐 어찌됐든 최근에 4일 동안 이어졌던 꽤 큰 폭의 하락 정도는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였는데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죠. 이 실적에 따른 순환매 장세가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른 섹터들 살펴보면 자동차, 은행, 반도체죠. 하반기 실적 다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올라가는 섹터들, 뭐 조선이라든지 다시 한번 반등하는 식품주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보면 하반기 실적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섹터별 안에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점은 시장 대응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긴 합니다만, 그 순환매가 되는 이 섹터들, 매수되는 섹터들의 후보들이 공통점이 다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져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섹터들 하반기 실적 다 좋죠. 반도체, 자동차, 은행, 조선, 식품 종목들이 다 하반기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실적 좋은 섹터들 안에서 종목을 선별해서 순환매에 좀 대응을 하시면 난이도가 조금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실적의 중요도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황 안에서 지수가 좀 묶여있는 상태로 차익 실현 매물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힘든 시장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지 또 조금 더 힘든 부분들을 좀 줄여주셨어요. 자, 이어서 모닝 관심주 넘어가 보겠는데, 이번 주에 관심주로 주셨던 CJ 제일제당, 어제 5.3% 이렇게 시장 흔들릴 때 급등했고요. LG전자 또 당일날도 상승했었고, 또 어제도 2.6% 추가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폼이 좋으신데요. 첫 번째 관심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찾으셨습니까? 네, 자동차 안에서 찾았는데요. 자동차 중에서도 타이어를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타이어 저가 매수 전략이다. 전략의 유효 시점이다라는 부분 주목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타이어 하면은 딱 종목들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떠한 부분들을 볼까요? 네, 국내에서 사실 자동차 업종으로 가면 완성차도 업종 정해져 있죠. 그리고 타이어도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업종이 몇 개 안 돼요. 사실 통신도 그렇죠. 이런 사실 종목을 보기가 어렵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타이어 업종들 분명히 시장에서 주목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고 우려감들도 좀 있었는데, 이제는 좀 주목을 해보자. 물론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자동차,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는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타이어는 크게 말씀을 드리면 큰 폭으로는 우선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이 2분기보다는 1, 2분기, 2분기보다 좀 더 좋아진다는 점. 제가 하반기 실적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 중에서 순환매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반기 실적에 대한 중요도가 올라가져 있는 상황 속에서 타이어 업종들, 타이어 종목들은 하반기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시장 대응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지수가 물론 4일 동안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뭐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아닌 것 같은데, 대응하려고 다가가 보면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이 기대가 되면서 가격도 싸다 그러면 좀 부담이 좀 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는 좀 부담이 덜한 상태로 좀 하반기를 조금 길게 바라보는 그런 전략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은 실적을 본다라면 2분기 타이어 업종 실적은 상당히 좀 견조하게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시장 기대치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사실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한국 금호 넥센 3사가 있죠. 이 3사의 영업이익단이 4천억 원대, 그리고 1,500억 원대, 그리고 650억 원대로 시장 기대치보다는 한국타이어는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나오고요. 금호와 넥센타이어가 조금 더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날 것으로 이 예상이 됩니다. 운임비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2분기에 이 선봉량, 그러니까 배에 좀 덜 실었어요. 좀 더 보내야 되는데 좀 덜 실어서 보내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단이 조금 정체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단가가 올라갔죠. 그리고 이 제가 식품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재료비는 상승이 좀 덜 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료값이 올라가는 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재료값은 그대로인데
이 판매 단가는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마진율이 좋아진 거죠. 그러면 마진율이 오른 상황들이 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더 좋게 나왔거든요. 시장에서는 우려했어요. 2분기에 매출액이 좀 줄어들면서 영업이익도 같이 줄어들 것 같았는데 이 뚜껑 열어보니까 열시기가 거의 다가왔죠. 다가와 보니까 마진율이 좋았기 때문에 이익단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2분기에 선적 부족 물량들이 3분기랑 4분기로 이연이 됩니다. 이 나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물량들이기 때문에 물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못 나갔던 거는 3분기, 4분기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잡아주거든요. 그러면 상저하고가 됩니다. 1분기는 원래 타이어 비수기이기 때문에 좀 부진하고요. 하반기가 좀 더 긍정적인 그런 상황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대규모 캐펙스가 종료가 되면서 현금 흐름도 한마디로 이 설비에 대한 투자가 끝나갔죠. 그러면서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좀 자유로워지는 그런 현금 흐름이 개선이 되는 그런 구간들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증설을 했죠. 그러면서 25년도, 26년도까지 어느 정도 물량이 좀 늘어나면서 호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글로벌 OEM,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을 향한 OEM 이런 물량들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낮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접근해 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관심주로 말씀을 드린 건 이 3사 중에 사실은 가장 작은 회사지만 이 넥센타이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도 2분기는 사실 좀 이 시장 예상치보다는 좋은 상황이지만 1분기 부진했고 2분기는 선정량이 좀 부진했는데 이 고인치 타이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차로 따지면 대형차가 잘 팔린 것처럼 고인치 타이어가 좀 더 잘 팔리면서 마진율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2분기부터는 개선세가 상당히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매출액이 증가가 된다. 하반기의 펀더멘털이 상반기보다 훨씬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3사 중에서 하반기가 제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게 넥센타이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보다는 조금 긴 호흡 잡으시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하반기에 분명히 기대감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체크 포인트의 기준을 그냥 잡아서 타이어 쪽에서 넥센 타이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겁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섹터가 아니라 이번엔 그룹입니다. 현대차 그룹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룹 자체가 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관심을 갖고 재조명해보자라는 의미에서 현대차 그룹, 특히 완성차 쪽으로 포커스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시가총액 10개 종목 중에서도 완성차들의 흐름은 오전장 흐름 좋았었습니다. 현대차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사실 현대차 그룹, 그러니까 완성차로 따지면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부품주 중에서 현대모비스까지 이렇게 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현대차 그룹이 최근 2년간 놓고 보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주주환원책에 의해서도 주가가 레벨업된 부분들도 있었는데 실적이 계속적으로 높은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주가가 계속 오르기만 했었어야 되는데 중간에 조정받은 적이 있었죠. 조정받을 때의 이유를 살펴보면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감, 그러니까 지금이 피크아웃 아니냐, 피크아웃이 지속이 될 수가 있느냐, 다음 분기도 잘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항상 물음표가 있었거든요. 물음표 달고 있다가 실적 발표되면 우와 이번에도 좋았구나 라고 주가가 판단을 하고 주가가 올랐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죠. 그러고 나서 주가가 다음 분기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주가가 다시 좀 떨어지다가 실적 발표하면 다시 올라가고, 이게 지금 1년 반 2년 정도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는 구조적으로 상당히 높은 이 브랜드력, 현대차가 이전에는 저가 모델로 많이 접근을 했다라면, 가성비로 한마디로 접근을 했다라면 이제는 상당히 좋아진 성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력이 한마디로 올라갔다라는 거죠. 저가가 아니라 이제는 프리미엄들과 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으로 보여진다라는 점. 그리고 상품성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제로 공급이 이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지 꽤 오래됐고요. 이 실적도 상당히 올라가 있는 점.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잘 안 팔린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많이 줍니다. 가격을 낮춰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서 자동차를 팔아달라. 한마디로 딜러들에게 마진 많이 줄 테니까 내 차를 좀 많이 팔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인센티브가 현대차 그룹 쪽 완성차들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이 마진 이 브랜드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당히 높은 수익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수익성을 바탕으로 해서 뚜껑 열 때마다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은데요. 근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주가에서는 완전히 반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종업종들 살펴보면 PER이 이 6.3배 정도, 6배에서 7배가 채 안 되는 수준이긴 합니다만, 근데 현대차는 4.7배 정도고요. 기아가 4.2배입니다. 여전히 5배 미만, 5배 미만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점 굉장히 싸죠. 이 멀티플만 봤을 때도 20% 이상, 높게 봤을 때 40% 정도까지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브랜드력이 개선이 되면서 ASP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수익성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쪽 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이제는 그룹 자체가 자동차 자체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라는 점, 그리고 이 주주하는 책도 있고요. 그리고 이 PER도 상당히 밸류에이션도 싸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주로는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아 이 글로벌 1위의 수익성입니다. 수익성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ASP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를 먼저 보시고 그 안에서 기아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전에 EV6와 관련해서도 같이 좀 삼성 SDI 얘기하셨을 때 같이 좀 얘기해 주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상무님의 관심주는 어떤 겁니까? 네, 이 방산 쪽으로 좀 포커스 맞춰서요. 한화 시스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 우선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영업이익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70%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그러니까 상승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약 한 10% 정도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하나 그룹 자체가 방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국산 무기 체제가 상당히 고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최첨단 기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 제품 비중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방산 부문에 있어서의 성장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실적이 안정적인데요. 여기에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수출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한화 시스템 실적이 굉장히 좋고 향후 기대감도 좋다. 그래서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모닝 관심주 3가지 섹터에서 나왔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타이어입니다. 넥센 타이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있고, 그리고 단가가 올라가면서 낮은 밸류에 대한 매력 포인트까지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완성차 쪽에서 현대차 그룹을 다 보시는데, 그 중에서 어제 조금 더 상승 탄력이 좋았던 기아입니다. 높은 주가 업사이드가 예상되어져 있고, 또 수익성과 주주 환원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반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산 쪽에서 한화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역시 호실적이 전망이 되고 높아진 이런 성장성, 거기에 수출이라는 키워드까지 함께 하니까요. 이 3가지 종목들 한번 잘 봐보시기 바랍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모닝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